이제 11월 9일 목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오늘 지수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조용했죠. 큰 메인적인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시장이 주변적으로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있었습니다. 시장이 매크로가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봤던 걱정을 정말 많이 했던 미국 금리도 그 다음에 인플레 볼 수 있는 유가도 조금 더 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추이를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이나 매크로 지수들은 쉽게 팍팍 안 변해요. 10년물 금리가 5%에서 꺾였다. 유가가 90불 중반에서 꺾였다. 그 진짜 꺾인 겁니다. 추세가 바뀌게 되면 다시 털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 미국 입찰이 있었는데 10년물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어요. 예. 지금 75불까지 빠졌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지표를 볼 수 있는 물가에 부담을 적게 주게 되겠죠. 어제 파월 연설이 있었어요.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특별히 경제나 금리 얘기는 없었고 약간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찾아보시면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금융 관련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연준도 지금 타이트하게 말을 하지만 시장에서 좀 정하듯이 미국의 연착륙 어쨌든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게 말 못할 거라 저는 보고 있고 시장은 여전히 반등을 노리는 국면이라 봅니다. 오늘 지수의 지지선을 긋고 대장주를 찾자 이런 제목을 잡고 있는데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침에 장이 좀 안 좋았고 미국이 올랐는데 좀 떨어져서 시작했죠. 근데 제가 지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차트를 좀 보고 흐름을 보는 분이 많으실 텐데 자, 원래 사실은 이 코스닥 기준,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400에서 받치는 게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반등을 주다가 더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패닉, 개인들이 진짜 별의별 일 다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원래 여기서 출렁거리면서 바다가 다져가면 좋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반전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정책적인 문제였죠. 공매도를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화들짝 놀라서 어쨌든 개인 기대 수급부터 확 당겨놨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달에 빠졌던 오버된 부분을 다 만회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지선을 끊어놓은 게 이 선이 코스피 2400이에요. 2400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은 800입니다. 오늘 살짝 800 깨지기도 했죠. 하지만 종가가 중요한 거고 추이는 장중에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요때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에서 출렁거릴 수 있다는 지지를 받은 거예요. 요 첫날 확 땡긴 거 있죠. 그때 엄청나게 많이 땡겼을 때 이때가 이제 공매도나 수급 변하는 거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수급 변하는 부분을 반영한다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3일째 빠졌거든요. 원래 3일째 빠지고 나면 당연히 저점 매수 들어옵니다.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이때 저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매도 관련 척결에 대한 수급 변화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이때부터 왔어요. 그럼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많이 빠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크게 변한다. 처음 말씀드렸던 매크로가 추세가 확 변한다.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정책 냈던 수급의 변화가 온다.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지선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양지수의 지지선을 코스피 2400, 코스닥은 800포인트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수는 매크로는 안정적이다. 수급적인 모멘텀 기준 종목도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전히 한국 증시는 수급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봐요. 제가 밸류다 뭐 어쩌다 얘기를 안 드리고 수급적인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원래 제가 잘 메인으로 하는 방법인데 시장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원래는 가치주도 보고 밸류도 보고 여러 가지 뭐 기관들 레포트 보면서 만들어 갔는데 이제 시장에서 정말 수급이 중요하다. 얘들이 메인이라는 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은 개인들 있죠. 야, 지금 들어올 사람 누구 있어? 지금 누가 들어와? 들어옵니다. 돈 많은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예탈건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찝쩍거리고 이거 사고 팔고 뭐 단타 치고 하는 그런 비중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수급적으로 그거를 계속하면서 뭐 작년에 했던 2차전지든 뭐 근양이든 뭐 레인보우 같은 거 뭐 올해 들어서 엄청 많이 올랐던 에코프라 같은 것들이 있죠. 다 수급으로 봅니다. 제가 보는 기준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목 만들었듯이 대장주, 대장 테마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이 보여 사실은요. 아직 메인이 안 보여서 그렇지. 향후도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외국인 수급과 지수를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여전히 반도체 기준이에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기 때문에 환율도 그렇고 코스피는 지지받고 오히려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양봉이 나왔습니다.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은 여전히 2차전지 좀 불안하죠. 뭐 지금 쇼커버는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2시에 돼서 또 살짝 움직이죠. 그런 것들 계속 지수 보면서 건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쇼커버링들 싸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는 섹터 테마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서 메인 드는 거, 물론 지금 미리들아 기다린 것도 있고요. 로봇 같은 거, 나머지 전체를 판단하면서 새롭게 나올 대장주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거 없어요. 로봇,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엔터, 세 종목 찾고 있다. 오늘도 순환매가 사실은 위메이드 같은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주들 있죠. 오늘은 코인주도 올라갔어요. 코인주는 오래 하셨던 분 아시겠지만 2021년 말에 저희가 갖고 넘어왔던 우리 투자기술, 하나투자, 위지트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로 서서히 또 봅니다. 제가 코인을 계속 얘기드려도 말씀 안 드렸는데 코인 테마로도 살짝 분위기를 봐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설명드려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1천억 내외의 작은 소형주들, 제가 단타로는 보지만 전체로 하기 힘든 이런 종목들로 직접 끓이고 있는 거고 여전히 거래 캐파가 낮은 것들입니다. 메인이 아직 못 돼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안 드리고 혹시나 작은 것들 보시려고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소개글 보시면 제가 링크해서 제가 하는 트위터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보고 싶은 분들은 그 트위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납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어닝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임주 중에서 어닝이 또 안 나오니까 포레비스 같은 거 막 급나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큰 게 끝났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지금 내년 1월달까지 2개월 동안은 어닝이 좀 안 나오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지금 바이오나 로봇이나 다른 것들 위주로도 수급 성장주 테마로 보면 됩니다. 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아직도 주도 섹터나 주도주는 혼재합니다. 아직 부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조금 조용히 관망하는 그런 하루였고요. 자, 개인 예탁금이 다행히 정말 44조까지 갔다가 어제 47조 반등 줬다고 그랬잖아요. 단기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늘었어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지금 크게는 아니지만 작은 것들로 자꾸 시장에 집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대주주 불법 공매도 척결한다 의지 보였고 대주주 요건이나 주식 양도세 완화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억 기준인데 20억 정도 상향한대요. 근데 물론 뭐 예전 100억 되면 좋겠지만 20억이라 좋긴 한데 그래도 큰 건 아니고 어쨌든 뭐 10억 20억 사이 있는 분들 좋아하시겠죠. 세금 안 내게 되니까 적당 혜택 보는 정도로 봅니다. 종목 장세 발굴한다. 자, 미중 정상회담이 좋은 국제 이슈라 말씀드렸는데 아직 중국에서 확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뭐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캘리포니아 그 뒤쪽 샌프란시스코 예배 회담할 때 시진핑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크로 안정됐다 말씀드렸는데 10년물 금리는 더 떨어져서 4.49, 4.5m로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는 105 정도, 원달러도 1307원 정도, 유가 좀 더 빠져서 75분입니다. 자, 간단하게 테마나 섹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로봇은 우리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샀어요. 조금 더 샀는데 유진도 21선 잘 지키고 있고요. 레인보우도 그럼 괜찮습니다. 좀 지키고 있고 이제 빌드업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차례 기다린다 보시면 되고 두산 노바가 약간 시그널을 보여야 돼요. 그때 제가 10월 달에 보호열쇠 있는 거 끝나고 한번 이걸 흐름 만들었고 11월 초에 또 보호열쇠 살짝 있거든요. 아직 시간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12월 초 있기 때문에 살짝 남았기 때문에 보고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런 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로봇 테마 내에서 작은 것들이 상한가 같다. 오늘도 뭐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애들. 갔다가 뭐 위에서 좀 빠지고 SNS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단타를 치고 테마는 느낌 괜찮습니다. 자, 바이오는 고금리가 마무리됐고 어닝이 좀 잘 안 나오거든 사실은요. 어닝이 뭐 밸류 높다 하더라도 성장이 좀 무게 주는 측면에서 계속 보고 있다. 여기서 10배가 나올 거라 저는 봐요. 아직까지 눈에 확 띄는 건 아니지만 몇 번 말씀드렸죠. 후보를 계속 보고 있다. 하지만 크게 보고 내년까지 보실 때는 셀트리온이 여전히 좋아요. 셀트리온이 좋고 그때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판 같은 것들 좋아요. 밸류는 사실 싸진 않습니다. 포로 뭐 60배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는 바이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적자 안 보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셀트나 이쪽으로는 흐름 괜찮을 거라 보고 오늘 셀트는 또 쇠 회장님
자사주 매입 어제 저녁에 발표됐기 때문에 흐름 괜찮아요. 자, 알테오제는 어제 저희가 일제로 74,500원 팔고 나머지를 관망하고 있는데 오늘 팔 기회를 안 줬습니다. 나머지 남은 걸 좀 더 볼게요. 자, 2차전지가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변동성 이용하는 것 때문에 보고는 있지만 추가로 매수는 안 하고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장 끝날 때 살짝 들어오죠. 이게 사실 개인들이랑 지금 남았는 개인들 갖다 붙이고 하는 애들은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외국인들은 쇼커버링이 지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러는데 결국은 돌아올 거라 좀 보거든요. 근데 싸우는 거 눈치 싸움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 내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붙여버리면 얘들도 쇼커버 들어오는 거 비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출렁거리면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70만 원대입니다. 그게 이제 코스닥의 800포인트. 여전히 에코프로는 2차전지에 영향이 많이 받아요. 코스닥이. 얘들에서 막 거래대금 쏠리는 게 딴 걸로 좀 몰려가면 제가 딴 거 찾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2차전지 에코프로들로 거래가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800이랑 에코프로 70만 원이 많이 연동이 됩니다. 지금 연관이 많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보면서 변동을 볼 거예요. 여전히 저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요 위에까지 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그죠. 요 위에까지. 지금은 오늘 70만 원 기준 코스닥 800포인트 기준입니다. 자, 변동성 등락 아직은 관망하고 있다. 얘들도 시간을 좀 가지고 볼 거예요. 어쨌든 저는 들어올 거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법 공매도 이제 상당히 척결 이제 강합니다. 오늘은 ETF에 LP까지 점검한다 그랬어요. 사실 LP는 2008년이나 2010년이나 2011년이나 2020년 때 공매도 금지했을 때 LP까지는 안 건드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 숏을 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얘들까지 더 강하게 전체를 잘 본다는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당국에서. 그런 면 때문에 저는 계속 쇼커버링은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자, 포스코인터가 지금 미국 자동차의 어떤 완성차 업체랑 전기차 감속기 1조 원 계약 얘기 나왔습니다. 오늘 많이 떠서 나왔거든요. 포스코인터가 사실 밸류도 괜찮은데 어쨌든 지금은 2차전지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 등락 있는 상태고 뭐 GM으로 추정하더라고요. 뭐 중장기 자동차 성장성 뉴스 나오는 것들 이거는 단기로는 별로 효과 없어요. 지금 단순히 수급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자, 반도체는 별거 없었지만 우리가 지금 소부장도 팔아놨지 않습니까? 팔아놨고 이 중에서 뭔가 또 괜찮을지 보고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살짝 제가 단기로 부담되다 보니까 현금 가지고는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이닉스는 중기 매수 대상입니다. 저희가 에코프로핀 팔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빠지면 타이밍 볼 거예요. 급할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발표될 때 오늘 소부장 종목 중에서 파두라고 있어요. 저도 사실 관종이고 신규 종목 괜찮은 회사인데 실적이 나온 후에 급락했습니다. 파두가 이게 꾸준히 매매도 잘했고 괜찮은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을 해보니까 적자가 나오고 하이닉스랑 관계된 게 다 없어졌어. 그러면서 지금 더 떨어졌네. 거의 하한가 들어갔네요. 이게 뭐냐면 실적도 좋고 신규주는 사실 특별하게 별로 문제 없습니다. 신규주가 무슨 문제 계속 상장시켜 안 시켜줄 건데. 근데 그런 안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나오고 무슨 재료나 실적 숫자 안 좋게 나와버리면 이렇게 숫자를 때려버려요. 이 변동성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단기로 치는 수급도 있지만 좋으면 확 사고 안 좋으면 가차없이 때려버려요. 제가 그때 LG 생활건강이나 뭐 신세계 말씀드렸지만 신저가 가는 거는 그 관심용 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나 테마 내에서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얘 가니까 딴 거 사자 뒤보통 가겠지가 아니라 섹터나 테마 내에서도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항상 메인으로 말씀드리는 거. 자, 종목 얘기 드리는 것들 다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터는 여전히 JRP 10만 5천 이하는 매수 구간으로 스테디 한류로 본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지금 짜잘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 관심 종목으로 했던 것 중에 좀 성격시켰던 게 있죠. 그 루닛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AI 진단 키트인데 오늘 개인도 물어보셨던데요. 아까 제가 장중에 개인 물어보시면 도 얘기했고 SNS 말씀드렸어요. 10만 5천 원 이상부터 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타를 자꾸 치는 거야. 메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돼도 이런 건 사실 메인이 쉽게 안 됩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 때문에 단타 칠 수는 있는데 루닛이나 뷰노, 딥노이드 그리고 JLK 같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빠진다고. 이 기준으로 루닛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올랐을 때는 이 구간부터는 파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세요 그냥. 방산도 있었습니다. 방산은 좀 매매 내용 크진 않는데 지금 짜잘하게 좀 들어가서 자체 좀 붙이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고점 부분 근처되면 다 위에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근처되면 조금씩 파셔야 돼요. 지금은 끝까지 안 들고 갑니다. 시장 자체가 안정감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자, 중국 소비를 볼 때 STT 피우면 본다 그랬는데 클래시스 실적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카 같은 것도 올라가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 파시는 거죠. 딱 고점이 아니에요. 즉 올라갈 때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게임주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실 그 어디죠? 그 위메이드로 상당히 오늘 매수가 많이 붙었어요. 어제는 제가 CEO 때문에 안 산다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는 이제 투자 철학이고 어쨌든 그쪽으로 어제 오늘 단타 성향이 되게 많이 붙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게임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코인 테마들 그 두나무 아시죠? 그 두나무 업비트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이것저것 잘못이 많아서 재판을 몇 년 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어요. 사모님 리스크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의 분위기가 살짝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2021년에 말에 들고 왔던 코인주들 그때 좋아서 2년 동안 쉬었습니다. 위지터나 하나투자나 우리기술투자로 오늘 단기 매매가 많이 붙었어요. 단타로.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종이 때 말씀드렸는데 위메이드든 이런 코인주도 단타로 지금 막 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돈이 좀 가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메인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관종 내에서 종목 정도는 시장 내 분위기만 전해드린 거예요. 아직도 대장 테마나 섹터나 종목 자체는 이거다는 건 아니고 여전히 로봇을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사들였고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있고 지수는 지지되지만 약간 가두리예요. 가두리란 말이 밑에 800, 위에 900 요번에 갔던 고점대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수남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단타를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없는 분들은 너무 자잘하게 하지 마시고 매매수를 많이 하시면 안 좋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사실 종목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뭐 유튜브에서 제가 강요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픈하고 매매에 대한 참고를 하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아까 말했던 초기적으로 좀 보시고 좀 잘게 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이제 소개 글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포트 잘 유지해 주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